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먼저 미국 연준의 넘버 3,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밤사이에 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연준 총재는 FOMC의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맡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넘버 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밤사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산 매입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제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테이퍼를 할 때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리 생각해두고 계획을 해둬야 한다. 다양한 선택지들을 두루 생각해 놓는 것이 합당하다. 결론은 이런 의미입니다. 테이퍼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하자. 양적 완화를 당장 줄일 수는 없지만은 그것에 관해서 미리 논의는 해두자 하는 얘기입니다. 테이퍼를 논의하자는 게 이제 대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요구한 사람은 댈러스 연준 총재입니다. 이 사람 역시 밤사이에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제가 전개되는 양상에 맞춰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 논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중에 하기보다는 조기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약간 점잖게 떼는 게 좋겠다. 지금 주택시장은 연준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만큼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고용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보시는 것은 비농업 취업자 수입니다. 현재 취업자 수는 팬데믹 직전 수준에 비해서 약 800만 명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난 1년여 동안 인구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그 인구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은 더 채워야 할 고용은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취업자 수를 보면은 테이퍼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올 만하죠. 그런데 그 반론이 지금 연준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에서 보이는 것보다 미국 노동시장 수급이 더 타이트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댈러스 연준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 제목입니다. 조기에 테이퍼를 하자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보고서에서 실린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파란색 선은 기업들의 구인율입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은 미국 노동시장은 초호황입니다. 빨간 선은 실업자 한 사람당 기업 구인 규모의 비율입니다. 이 역시 지난 2017년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다는 요즘 최대 이슈가 되어 있는 일손 부족 문제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그린 겁니다.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불립니다. 가로축은 실업률입니다. 노동의 공급을 보여줍니다. 세로축은 구인율입니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보여줍니다. 구인율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아집니다. 실업률이 낮을 때에는 일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인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좌상향, 우하향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에 아주 뚜렷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큰 충격을 겪을 때마다 점들의 모임이 점점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똑같은 노동 수요 하에서도 실업률은 매우 높다는 의미죠. 지금처럼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강할 때라면 실업률이 3%대로 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6%에 달합니다.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긴 하는데 실업은 잘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쓸만한 노동력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 노동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노동이 가능한 성인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보여줍니다. 팬데믹 쇼크가 지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작년 가을 이후로 거의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이 그래프는 댈러스 연준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 중에서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응답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68%였는데 지난 4월에는 5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갈 생각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은퇴자가 약 2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팬데믹으로 낮아진 고용률 3.2%포인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 고용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그래프는 다시 댈러스 연준 보고서입니다. 인구에서 은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쑥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은퇴자 비율은 빨간 점선, 그러니까 지난 2017년 추세선으로 복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직전에 한 2년 동안 경기가 좋아서 은퇴를 미뤘던 사람들이 경제 쇼크를 계기로 일자리를 결국 떠난 것이라고 댈러스 연준은 해석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가 완전 고용인지는 통화정책과는 무관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 공급 요인으로 인한 고용 부진은 통화정책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즉, 돈을 풀어서 고용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좀 암울한 얘기죠. 그래도 밤사이에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100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ADP라는 민간 회사에서 집계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 정부 집계가 따로 나옵니다. 두 지표의 숫자가 항상 정확하게 잘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주 다른 추세로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집계한 수치가 또다시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테이퍼 요구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댈러스 연준 보고서가 제시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